제가 한 전시는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작업을 한 자리에 모아본 어떤 일종의 회고적 전시입니다. 크게 봐서 제가 이쪽 방에 있는 것은 순수 소화이고 저쪽은 실용 소화로 대변되어 있는데 사실 실용 소화하고 순수 소화를 제가 거의 동시기에 출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양쪽을 겸해서 이렇게 쭉 해가와서 이쪽에 있는 작품들은 내가 2번씩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작품은 사실은 실용소화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개인전으로서는 아마 거의 처음인 편입니다. 이론적인 배경도 제가 2번을 했는데 실용소에 대한 이론적인 발표를 제가 2번 했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제 자랑이었습니다만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실용소화에 대한 이론적인 논거를 제가 2번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쪽에 실용소에는 여기 보면 서의 실용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작품을 내는 건 아마 처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 작품의 전체적인 개념은 제가 송 선생님한테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한자를 배우고 그 이전에 누나한테 한글을 좀 배워갖고 배운다고 보고 왔고 대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서 그때 천석 박건수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4권자를 시작했어요. 거의 고등학교 때 동시기에 한글 한자 4권자 배우고 정각은 내 스스로 동강연서회 때 들어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새기기 시작하면서 정각 공부를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각도 서각에 있는 그 연배역이라는 현판을 보고 새기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한글 한자 4권자 정각 서각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그때는 선생님도 없었어요. 혼자 시작하다 보니까 좀 작품이 굉장히 좀 폭이 좀 넓다는 그런 건 있는데 사실 다 보면 그거는 소화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하고 그림하고 조각하고 이 세 가지를 믹스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글씨만 쓴 작품은 2점만 그냥 샘플을 걸었습니다만 뭔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이제 서예 중에서 특히 한자겠죠. 한자 서예를 익혀 놓으면 한글도 쉽고 4권자 정각 서각은 재료 기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글씨를 제대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여기 연도 순으로 배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배치했는데 약 35년간 작품들이 대부분 한 2개씩 걸려 있습니다. 개인전 한 번에 한두 점씩 이렇게 작품을 걸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오른쪽 밑에 저 캡션에 오른쪽 밑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적혔는데 저게 제작 연도입니다. 제작 연도. 그래서 지금 막 40년 작품을 막 같이 끌어 놓으니까 사실은 젊을 때 작품은 좀 이렇게 좀 어려 비어야 되는데 저도 제 작품을 보고 생각하는 게 나이에 구애를 받지를 못해요. 30대 작품하고 지금 50대 작품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사실 구애를 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잘했는지 지금이 뭐 하는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보면 언제 작품인지 모를 정도로 이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자세히 연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몇 살 때 작품이냐 몇 년도 작품이냐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조금 가까이 가겠습니다. 요거는 2004년도 10년대였습니다. 서각 요 형식의 작품전을 제가 2번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글씨 조각으로 된 거죠. 조각으로 된 건데 조금 이제 기계 작업을 했는데 어떤 기계냐면 샌드브라스트입니다. 샌드브라스트로 사용해가지고 글씨를 깎아내는 작품. 제가 초기 한 작업은 제일 초기 한 작업은 지금 저 뒤에 보시면은 지금 저 선생님 보시는 거 있죠. 저게 민년도 작품이라면 1975년 작품입니다. 여기 지금 이어 그리는 작품들 중에서 제일 연도가 소속되는 겁니다. 그게 날짜가 김민년 되어 있죠. 김민년 대학원을 되어 있는데 1979년입니다. 제대하고 제가 한 작품이에요. 대학교 2학년 작품입니다. 그때 제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서각하는 시기에 대표적인 학생 시기에 대표적인 24살 때 작품입니다. 여기 제일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이걸 그냥 다 두드려서 소각으로 100% 새깁니다. 이렇게 새기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관하기도 너무 힘들고 어디 뭐 들고 나르기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서각 작품을 좀 오래 모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소리 나니까 시끄럽다고 이야기하고 뭐 두드리니까 밤에는 못하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서각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뒤에 10여 년 전에 서각전을 한번 했는데 서각전 고별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10여 년 전에 대구 백화점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서각을 내가 손을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 7, 8년 전에 샌드브라스트 저걸 제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거 같으면은 힘이 좀 더 들겠다. 막 시간도 적게 들리고 이래서 저걸 가지고 내가 전시회를 2004년도에 한번 했었어요. 그때 작품이 저렇게 샌드브라스트 친 작품이 여기 한 서너 점 나옵니다. 그래서 서각 중에서 이게 아주 초기 서각이고 최근 서각 중에 저게 중간 서각이고 마지막 서각 작품이 마지막에 걸리는 저 돌하고 같이 이렇게 응용해서 하는 그게 이제 제 서각 작품 최근작이나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석고 작품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서각 작품을 개인전 이럴 때 하고 힘들어서 재료를 바꾸자 이래 해서 94년도에 사회 개인전 때 석고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석고 서각전을 했습니다. 이건 석고 서각전 2의 작품전입니다. 석고 서각을 제일 처음에 했는 것이 저쪽 뒤쪽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석고 작품 중에 오른쪽에 작은 게 있잖아요. 저 작품이 94년도 작품 중에 남은 거 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시작하다가 뒤에 10년 뒤에 조금 더 석고의 두께를 늘리고 크기를 늘리고 색깔을 좀 넣어가면서 한 작품이 94년도의 석고 작품입니다. 이게 내용까지 설명하면 너무 좀 사실 너무 길다. 내용까지 하려면 거죠. 그래서 몇 개만 좀 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 몇 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품은 대체로 제목이 그림이 되고 그리고 그 설명이 글씨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제목은 학이라고 되어 있죠. 학이. 논어의 제1장이 학이편입니다. 딱 학이편 1장에 학이 시습지면 부력낙호와 그죠? 유붕이 자음강ля면 부력여러와 부력여러와 그죠? 이주론이면 부력군자화 군자화 그 작품이죠. 그래서 그게 학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배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학자입니다. 학자. 배울 학자의 갑골문자입니다. 배울 학자의 갑골문자는 배운다는 것은 옛날에 뭐가 있냐면 이게 사실 요거만 해도 학자예요. 배울 학자고 요거까지도 배울 학자고 제일 나중에 아들 자자가 붙어가지고 배울 학자가 완성이 됐거든요. 요게 왜 배울 학자가 되냐면 옛날에 그 어린애들이 배우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듭짓기예요. 매듭짓기. 새끼 꼬고 뭐 이래 매고 그죠? 지붕 있고 지붕 이어서 하는 그게 이제 가장 학습의 기초예요. 그래서 요거는 매듭 짓는다는 뜻입니다. 두 손으로 매듭을 짓는다. 이게 학습의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매듭 짓는 일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1년에 한 번씩 지붕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울 학자의 민간머리는 지붕을 형상합니다. 지붕. 그리고 나중에 아들 자자가 붙어서 배울 학이 어린애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옆에 또 붙어서 또 가르친다는 교자로 또 바뀌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학자고 이게 말리을 이자에 갑골문자예요. 왜 이게 말리을 이자냐? 말리을 이자 있잖아요. 이게 뭐같이 보입니까? 입술입니다. 수염입니다. 수염. 그래서 우리가 가상적인 명사는 보고 그리지만은 안 보이는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상형으로 되지 않고 회의라든지
딴 그 방법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리엘 리자는 이게 눈에 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리엘 리자로 해야 되냐? 마리엘 리자는 뭡니까? 문장과 문장을 잇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뭐 그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마리엘 리자를 어떻게 표시하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해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많이 생각해봤겠죠. 그래서 마리엘 리자는 뭐니까 우리나라는 또 말하자면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마리엘 리자로 보는데 그거는 뭐냐? 입술 밑에 수염을 표시해서 그 글자를 만드는 거죠. 왜 그걸 만드느냐? 그 말을 할 때는 항상 뭡니까? 옛날에 노인들이 수염이 있으니까 수염을 만지더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좀 말 좀 쉬고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수염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염을 따서 마리엘 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엘 리자는 위에서 여기에 다리가 4개 돼 있죠. 그죠? 다리가 4개 되죠. 그래서 학입니다. 그래서 이 서예를 공부를 하면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문화를. 학자가 왜 그래 됐고 마리엘 리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배우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학습을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게 한 글자가 너무 그 이야기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배울 학자. 모든 글자가 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자는 너무 재밌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걸 제가 이제 그것도 마침 또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그 그림을 한자를 그림으로 풀어나가는 작업. 그게 내 작업의 거의 주류입니다. 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한자를 우리나라 사람이 한글로 시조로 풀어나는 게 있어요. 그 참 잘 풀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이시습지 무력 낙호하는 것을 배우고 잊지마요. 학이시습이 뭐예요? 배우고 잊지마. 배우고 난 뒤에 잊지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궁자원방해를 먼데법 즐거우니 먼데 있는 것이 즐겁게 찾아오니 유궁이 자원방해하니 불역여로하죠. 그거를 이렇게 한글로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인부지불원이면 불역분자호화 그거를 4개 옷 입으면 남이야 아나마나 이렇게 풀어놨어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남이야 알아주기나 말기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학위평 아주 핵심적으로 한글 시조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제 우리나라 한글 시조하고 그 어원을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해가지고 작품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성격의 작품입니다. 이건 이제 용비봉문인데 그야말로 뭐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춘다 하는 뭐 자연의 기괴함 이런 것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보통 많이 써지고 왼쪽에 있는 것은 신사년 겨울 신사동입니다. 각골문자 요건 제 낙관 요거는 유예 논인유 제주예 예술을 하면서 논인다 요 2002년 밑에 봄춤자입니다. 새하고 날이 뜨기 때문에 태양이 따뜻해지고 새가 온다는 뜻에서 봄춤자의 각골문자예요. 그래서 2002년 봄을 기는 것입니다. 이건 대상 무형인데 이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이 모양상 코끼리 상자고요. 읍설무자고 모양 형자예요. 그래서 2자를 한 자씩 이렇게 짜맞췄어요. 대상 무형. 큰 상은 형태가 없다. 이거는 2011년도 여기 있는 작품 중에 상당히 최고 작품입니다. 4년 전에 작품인데 인동춘조, 세안춘조, 인동춘조 이렇게 셋으로 제가 했던 건데 제가 인동하고 세안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동하고 세안은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인동은 겨울을 난다는 뜻이고 세안도 겨울을 지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동춘조인데 어떻게 해서 인동춘조냐? 뭐 제목 내용을 보면은 겨울을 참고 견디면서 봄을 기다리는 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 이게 인자입니다. 인자가 아니고 인자의 그림이죠. 인자는 뭡니까? 칼날인의 마음심이에요. 그렇죠? 마음에 칼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심을 전서 마음심자죠. 전서 마음심 밑에 이게 전서 마음심자입니다. 그 전서 마음심자를 그릇으로 제가 항아리 접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칼날 인자예요. 그죠? 그래서 제 초기 작품 보면 칼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칼을.
칼을 그리는 게 너무 섬찟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칼하고 모양이나 이미지가 가장 가까운 매운 고추로 그냥 제가 대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고추 먹고 맴맴, 타래 먹고 맴맴, 매운 고추 먹고 참아라 그런 거로 제가 그냥 정글 하나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고 이 겨울동자입니다. 겨울동. 겨울동은 어디서 나오냐? 옛날에 이 겨울의 상징은 초가에 고드름이 고드름 달린 게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초가를 이은 집에서 마지막에 달린 고드름을 형상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동자입니다. 겨울동. 춘자는 뭐냐면은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봄춘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하고 해, 풀 이게 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새, 해, 풀 이런 세 개가 더해져서 봄춘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러고 새가 있죠. 그래서 인동 충조 글씨를 그림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요거는 새하춘조인데 이 바깥에 있는 이게 차가울 한자입니다. 그죠? 차가울 한자죠. 차가울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차가울 한자에 이 점을 눈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획을 매화나무 등걸로 해석을 해서 매화를 그려놓고 새를 그려가지고 새한춘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정각 작품입니다. 정각 작품인데 몇 년 전에 경연이니까 몇 년 됐죠. 호랑이 띠에 호랑이 전시회가 있어서 내가 전낸 작품인데 우리나라가 뭐 토끼라고 하는데 사실 호랑이에 가깝죠. 그래서 호랑이를 넣고 중간에 하고 요 네 개에다가 내가 태극마크를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거로 제가 제작을 하고 이 이현상성의 푸른 민족을 제가 써넣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호랑이에 아주 번성하자 하는 그런 거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한글이기 때문에 해석을 드려야겠죠. 요거는 문도입니다. 문도인데 물을 문에 긴도자죠. 그래서 이 물을 문자는 문문 있고 이 밑에 길이가 있어가지고 덜을 문이죠. 도자는 가랭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면 긴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행자예요. 간행자는 교차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긴도자죠. 그래서 문도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고전에 나오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조문도면 뭐 석가 사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해서 그렇게 제작합니다. 이 두 작품은 같은 시기 제가 출품한 작품인데 98년도 작품입니다. 했는데 요거는 98년도에 96년도에 제가 한 25년 키워오던 제자가 좀 갑자기 죽었어요. 여자를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제가 제자 추모전을 열어주면서 유작전을 열어주면서 제가 추모전을 따로 했습니다. 그때 이 무효 시리즈를 제가 해서 한 12점을 했었어요. 그 작품들이 저기도 무효 있고 한 무효 들어가는 건 다 그때 작품. 그래서 이 친구를 호를 내가 무효라고 지었습니다. 호를 무효라고 지어서 그 친구를 그 제목을 호를 주제로 내가 작품을 그때 10대점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건 없을 묻자죠. 이거는 이제 난초 벚꽃이 되지만 실제로 계집년자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계집년자예요. 옛날에 계집년가 후에도 썼습니다. 전서 때는. 그래서 계집년이 이쁘죠. 무효 해서 소나무를 그려서 무효는 글씨고 송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효송. 그래서 무효라는 이 친구의 호를 해서 무효송이라고 할 수 있고 문맥으로 풀면 소나무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내용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10수를 하면서 시도 제가 그때 지었습니다. 자작시입니다. 그래서 한수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꽃도 쓴 듯이 여름도 쓴 듯이
소나무가 꽃이 사실은 송화가 있습니까? 근데 없는 꽃이 보이죠? 꽃 중에서 제일 조용한 꽃입니다. 안 보입니다. 여름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옛날 말로. 그래서 열매도 없는 듯이 소나무 열매가 뭡니까? 솔방울이죠. 솔방울을 머리서 보면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소나무의 특성을 이야기하죠. 뭐 화려한 꽃도 없고 화려한 열매도 없어요. 모든 일반적인 열매와 꽃은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소나무만이 꽃과 열매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분자의 특성입니다. 그게. 춥거나 더웠거나 뿌리형색 성청년에 춥거나 더워도 소나무는 색깔이 안 변하죠. 단풍도 안 들고 새순이 나지도 않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변함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뭐 좋다고 싫다고 싫어하지 않는 이 소나무의 어떤 그 정서를 뿌리형색 상청잎은 형태와 색채가 둘이 아니고 항상 잎이 푸르다는 것입니다. 저렇고 독야처는 너뿐이 가느라 그렇게 하고도 혼자서 이렇게 푸른 것은 소나무 뿌리구나. 보통 나무는 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모양이 안 나요. 그런데 소나무는 하나가 딱 있어도 굉장히 의젓합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대한 특성을 기린 것이 이거 같은 형식인데 이거는 개인여자가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여죽 해서 대나무의 이야기를 시간상 내용은 생략하고 혹시 읽어보시고 이 뜻이 뭐냐 이런 제가 고어를 썼기 때문에 해석이 좀 안 되는 게 있는 경우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십시오. 제가 90년, 92년에 파나전을 내가 2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뒤쪽에 오면서 제가 동파나를 조금씩 계량 발전해 나왔는데 요거는 한 10여 년 전에 제작을 하다 보니까 동판이 너무 무겁고 어두워서 좀 가볍고 밝은 거로 해서 찾아보니까 알루미늄판이 좋더라고요. 가볍고. 그래서 알루미늄판에다가 부식시켜서 액자식 병풍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산선 약수, 마음신자 부처불, 무진입니다. 무진. 요건 4개 꺼서 넉사제죠. 사무진. 왜 사무진입니까? 이 시 속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말 없는 정상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값없은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언이라. 그러니까 청산유수 청풍명을 이게 무궁무진한 4가지 요소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사무진이라고 넣은 것입니다. 이건 마음식자 부처불자죠. 상선 약수 짝대기 3개만 멈춘자예요. 그래서 상선 약수. 요거는 가출부자 5도 아름다움입니다. 5개의 아름다움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고시정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내가 본 시 중에서 참 잘 지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요. 이것도 좋은 곳이 좋은 날 좋은 곳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술 좋은 안주에 좋은 의미 조여라. 좋다는 말이 한 10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갖춘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뭡니까? 좋은 날 좋은 장소, 좋은 사람, 좋은 술, 좋은 안주. 이게 5가지가 다 갖추어졌다. 이렇게 좋은 친구 만나가 좋은 날에 좋은 술에 좋은 안주에 이렇게 놓으니까 좋구나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뭐 나무에 해서 2개 가리막 형식으로 여기하고 내용이 같죠. 우어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요거는 사랑의 자 5도 집여자입니다. 요 5호의 밑에 이 끊으면 네오가 돼요. 그러니까 내 집을 사랑해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집이 좋아 이 말이죠. 요거 동료는 보시렵니다. 이러하나 저러하나 이촉 편코 좋다. 청풍은 오락가락 명월은 들락날락 이 중에 병없으니 몸이 자락깨락하리라. 아주 참 이 율조가 자연스러운 곳이죠. 요건 병자년 96년입니다. 1996년 20년 전입니다.
이것도 조사하게 책에 나오는 거예요. 대심과 우를 사고 솔각고와 정자로다 백운 덮인 곳에 날 있는 줄 정의하니 정반의 학배하니 기우신가 하더라. 그래서 이 시가 이래 읽으면 이래 그림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시를 그림으로 그리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4개가 나오는데 대심과 우를 사고 대나무가 나오죠. 솔각고와 정자로다 소나무가 나와요. 백운 덮인 곳에 흰 구름이 나오고 정반의 학배하니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요소를 같이 제목을 보시죠. 의송죽 교훈학 소나무와 대나무를 의지하고 구름과 학을 사귄다. 그래서 이 4개를 구름, 대나무, 소나무, 학해서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런 형식을 보통 우리는 무민화라고 이렇게. 요건 이제 역시 무효 시리즈 중에 한 개인데 읍술 무자를 탑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읍술 무자 똑같아요. 이렇게 읍술 무자도 씁니다. 읍술 무자고 여자의 초수고 요 사람 인변 이렇게 해서 사람 인변을 절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부처불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같으니 없으라 이 말. 이 친구가 4월 초파일 날 죽었어요. 4월 초파일 날 죽었어요. 그래서 4월 초파일 작품이라고. 이 심천입니다. 마음심의 샘천자죠. 마음심의 이렇게 접 찍으면 마음심자입니다. 이거는 샘천자의 각골 문자예요. 그래서 두 개 심천자에서 중간에 그걸 좀 진하게 해서 조금 이제 외국 현대 미술적인 그런 관점에서 쓴 것이죠. 이것도 2006년이 되어도 들을 문에 벼락뇌입니다. 들을 문 벼락뇌. 저쪽에 세 번째 문뇌하고 똑같은 작품인데 제가 저 작품을 하고 그걸 좀 리폼해서 대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문뇌는 옛날 뭐 대구 중에 구학절의 춘망은 대심항작 야문뇌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야문뇌라는 단어는 천둥 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뜻은 공부를 하고 나는데 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항상 천둥을 듣는 그러한 정신 빨리 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문자를 이게 문 안에 해서 문자죠. 그래서 듣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문을 확 열어가지고 점을 찍으니까 귀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누리고 바깥에 있는 건 벼락 뇌자입니다. 저쪽에 가면 벼락 뇌자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벼락을 표시하는 한자 표시가 이 벼락 뇌자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치는 성강이 벼락 뇌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문뇌. 이거는 그냥 새 그림입니다. 아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은 뭐 갈매기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새로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그림 그냥 자유롭게 나가는 뭐 새의 기상을 그린 것입니다. 이거는 도부입니다. 이 도부라는 단어가 신라 향가 중에 보현시분가의 참불가에 제일 앞에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나는 그 시를 딱 보면서 법복하는 단어가 하나 딱 보니까 바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법복자는 이제 글씨 쓰고 비는 그림으로 그린 것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법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비로 나린다. 밑에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쳤다 하는, 알았다 하는 느낌의 부처님의 자세를 느꼈어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마음 공부를 하다가 알겠다 하는, 알았다 하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거를 제가 이미지를 바꾼 것입니다. 이게 문내자입니다. 이게 벼락 내자예요. 벼락 내자인데, 요거 벼락 내자예요. 이게 제가 D자를 했지만 이게 D자도 될 수 있고 세월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월자로 가게 되면은 지금 남아서 한자 모양이 번개치는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 문대
이거는 빌공자 작품이에요. 빌공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빌공자 나오거든요. 빌공자 해서 빌공자죠, 그죠? 왜냐하면 좌선도 하나 추가한 것입니다. 불교의 기본 핵심을 가장 짧게 이야기하면 공이죠. 비용,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반야신경에도 많은 글자가 나오지만 거기서 핵심 단어 뭐냐 하면은 공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반야신경에 핵심 기제로 색불이공, 공불이 색, 색즉시공, 공절식색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건 장진주 저쪽에 제가 200의 장진주를 쓴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장진주를 한글 한시조로 있습니다. 작가는 조선시대 최고의 가사 시조의 대가인 정철의 시 중에서도 가장 백미를 이 장진주를 뽑습니다. 실제로 최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 하나 해석해 드릴까요? 아실 건데 한 잔 먹새거냐 또 한 잔 먹새거냐 이건 이것들이 필요 없죠. 꼭 꺾어 사놓고 무짐인 먹새거냐 꼭 꺾어가지고 계산하면서 계속 먹어보자는 거예요. 한 병 먹고 거다 놨다 놓고 우리 밑병 먹노 또 한 대 먹어라 또 먹고 우리 밑병 먹지 거다 놨다 놓고 꼭 계속 보면 우리 몇 병 먹었네 이거 나오는 거지. 그 말입니다. 꼭 꺾고 계산하면서 무짐 먹어보자는 이야기. 이 몸 죽어보면 내가 죽고 나면 시계 위에 그저 덮어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 시계 위에다 그저 덮어가지고 줄이어 매어가나 졸라가 매어가지고 가나 유소 보장에 만인이 우르내나 유소 보장은 고상념이다 고상념. 내가 죽고 나면 내를 고상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인이 우르내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울면서 뒤에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억새, 석새, 대가나무, 백양숲에 가기로 하면 억새풀, 석새풀, 백양나무 숲에 가기로 하면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산에 묻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상념에 가다가 산에 가서 가면 이 말이죠. 누run의 흰달 가는지 굵은 소리 바람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누run이는 여름, 흰달은 밤, 가는 비는 봄, 굵은 눈은 겨울, 소리 바람은 가을입니다. 그 산속에 묻혀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본들 꿀째 니 한 잔 먹자. 죽고 난 뒤에 누가 니하고 술 한잔 하려고 하겠냐 말이지.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내비 바람 불째 이웃친 들었더니 무덤 위에 원숭이 소리 난다는 것은 얼씬연스러운 걸리게 슬슬하고 불째 누가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그때 한잔 할 걸. 그럼 니웃치 본들 망했냐 그죠. 그러니까 한잔 해라. 저쪽에 참 200의 장진주도 명품이지만 이것도 참 명품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 병을 이렇게 해서 술병을 만들고 아까 꽃 놓고 산 녹지에서 꽃을 하나 꽂은 것이고 이 잔을 놓고 자 니 한잔 해라. 한잔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달을 하나 띄어 그렇게 해서 장진주 형식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알루미늄 작품으로 조금 약간 이제 후기 작품입니다. 92년, 94년에 알루미늄 작품을 94년도 했는데 그 뒤에 조금 더 개발은 문제 없습니다. 조금 더 작품을 좀 대형화시키자. 난수중미 용신도입니다. 난초, 머리, 대나무 꼬리, 용몸이라는 뜻입니다. 용 같습니까? 나 용의 이미지를 주려고 했어요. 비늘이 붙어 있는 게 용 같죠, 이거요. 그래서 용머리에다가 난초를 붙이고 용꼬리에다가 대나무를 붙이는 그림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목만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난주 비익조. 비익조라는 것은 200의 장한가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비익조 열리지라고 나오는데 남녀 간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새가 한 마리는 왼쪽 날개만 있고 하나는 오른쪽 날개만 있어요. 그 남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가 같이 붙으면 잘 할 수 있죠. 그 부부의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착상을 해가지고 대나무 난죽 그 날개 두 개를 난초와 대나무로 이제 대치를 시킨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대쪽만 같아서는 이해 차이면 대통령이 안 돼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외유 내각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강직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겸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내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군자지제라고 제목. 군자의 집입니다. 군자들이 사는 집이 이 바깥에 형이 집제자, 큰 집제자, 회사하고 닮았죠? 큰 집제자, 이거에 지붕이 3개 정도 있으니까 큰 집이에요. 큰 집제자인데 이게. 큰 집제자하고 대들보 있고 밑에 마루 있고 밑에 마루바닥 다 있어요. 집제자는 지붕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중간에 제가 칸을 쳐서 방을 4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 매낭국중을 하나씩 그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매화와 남초, 대나무 국화와 같은 선비들이 사는 집이다 해서 군자지제라고 그러죠. 이건 제목이 사람 여성이에요. 비슷할 사자, 같은 사자입니다. 이거는 같은 여자의 초서예요. 난초는 대나무, 난초하고 소나무는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여성으로 난초처럼 소나무같이 천자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여성, 여성지성, 사람 여성, 사람 사형, 여성지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걸 잘 따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건 2009년도 제가 문학식 환갑 때 그 사람 시집을 가지고 시화전을 했어요. 그때 한 30수 작품을 내가 시화전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했던 작품 중에 한 개입니다. 그때 자료집이 저쪽에 자료집은 다 있어요. 여기 보지 못한 작품은 나머지 작품 저쪽 입구에 프린트를 다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실 분은 보십시오. 바람이라는 시를 제가 그냥 이렇게 위험한 의미가지고 이 시만 적어놓으면 참 재미없죠, 그냥. 이 시만 적어놓으면 보다는 글씨에다가 바람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이 시에 대한 어필이 더 좋죠. 그게 이제 그림의 역할입니다. 그것 역시 무효성 시리즈에서 소나무 쪽에 무효성이 있었습니다만 무효성을 좀 구도만 좀 다르게 취한 형식입니다. 이건 제목이 기산심인데 요 글자가 기운기자의 건문입니다. 건문이라는 것은 주나라 때 글꼴을 건문이라고 해요. 기운기 매산 그림이죠. 마음심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항아리 형이 마음심자예요. 초서 바다예요. 그러니까 초서하고 이제 이 건문하고 섞인 거예요. 그래서 기산심에 기운은 삼각고 마음은 바다가 다 이런 거예요. 수적 석천입니다. 물수자, 물방울 적자, 돌석자, 뚫을 천자예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물방울이 돌을 뚫고 새끼줄로 나무를 자른다는. 그래서 이 물방울 적자에 삼소면에다가 물방울을 하고 돌석자에다가 돌을 뚫는다 이렇게 해서 한글하고 한자를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이건 제목이 축수라고 붙었는데 날출의 무수예요. 이 축수란 말은 잘 우리가 못 보는데 출남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출남. 청출어남, 출어남이죠. 그죠? 제자가 선생보다 뛰어나는 것을 출남이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같이 나오는 건데 이걸 잘 안 써요. 그 뒤에 이거 붙어 나옵니다. 축수라는 말은 얼음하고 물의 관계인데 얼음이 물로 만들어지지만 물보다 더 찹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선생이고 얼음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승보다 뛰어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에서 축수라는 말이 우리나라 고시적에 그걸 해석해 놓은 게 시로 만들어낸 게 있어요.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얼음이 물로 되었을 때 차기가 물어셔도 차다. 어셔는
보다의 방언입니다. 물보다 더 차다. 그래서 출수. 이건 물출자거든요. 이 물출자 빼고 이건 날출자입니다. 날출자. 왜 날출자냐? 지금 날출자의 그 형상이 나타났지만 구덩이에서 이건 발입니다. 발. 구덩이에서 발을 짚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출자하고 물출자 전설을 그림으로 내가 바꾼 것입니다. 이건 재료가 타일입니다. 타일. 잘 몰라요. 요거는 이제 석고 작품 중기들. 요게 초기 작품 94년도 작품이에요. 94년도고 여기 98년도네요. 요거 거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건 이제 춘화 추실, 춘화 추실, 봄에 꽃, 가을에 열매. 이 교학 권력인데 이 가르칠 교자입니다. 이건 가르칠 교자. 배울 학자 옆에 7부자, 7수자 하면은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게 똑같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배울 학자 옆에 7부자를 하면 옆에 선생님 뭡니까? 손에다가 메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못하면 딱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때는 무조건 패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요새 아들 손못대게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때리면 빨리 익힙니다. 깊게 익혀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막 감정적으로 때리면 안 되겠죠. 때리기 그러면 때려받쳐라도 신이 날 거예요. 그래야지 되지. 가만히 놔둬. 나도 요새 아들을 가르쳐보지만 통제가 안 돼요. 통제. 옛날 글자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또 글자가 똑같아요. 요거 똑같잖아요. 그죠? 요 학자가 더 나왔죠. 요 교자, 학자, 불능입니다. 가르치고 배움에 실치가 아니하다. 교학 불능. 이건 뭐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문구. 그 다음에 이 청산문 옥수가예요. 풀을 청, 매상, 춤출문, 풀을 녹, 물수, 노래가. 우리나라 보시 중에 청산은 춤추고는 녹수는 노래한다. 요게 초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청산문 녹수가를 하고요. 중간에다가 초장을 청산은 춤추고는 녹수는 노래한다 해서 이렇게 짜맞춘 것입니다. 요거는 유곡난대죠. 요 극할유자입니다. 바깥에 요거 해서 요새 곡자 그대로 씁니다. 골곡자. 난초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극한 골짜기에 핀 난초를 그렸습니다. 요 시는 이황의 시 중에 여기 나와요. 유란이 제국하니 자연이 덧디조해. 극한 난초가 골짜기 피니 자연이 참 복기가 좋구나 하는 그 시를 한글 시조하고 한자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자는 자체가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자는 쓰면 무조건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글을 이제 써붙여요. 다 그렇습니다. 심불. 요 마음심의 각볼 불자입니다. 부처불자, 행서죠. 마음의 부처님. 요거 이제 한글도 같은 거. 요 마음의 붓으로 글이 살본 부처님. 요거는 역시 향가 중에서 나오는 도연시범가의 불가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마삼의 붓으로 글이 살본 부처님이라죠. 내 마음의 붓으로 그리고 싶은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붓으로 그리고 싶은 부처님입니다. 신분. 이거는 우리나라 보시 중에 종장에 나오는 건데 글귀가 아주 압축적으로 세가 보면 되겠습니다. 꽃 아래 덧다리고 와물장치. 꽃 밑에서 친구하고 달을 보면서 밤새 마신다는 뜻입니다. 꽃 아래 덧다리고 이게 제 서각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최근작입니다. 거기다가 정각에서 할 때 돌하고 서각의 나무하고를 좀 믹서를 시키고 사람 여성, 아까 저 사람 여성 작품이 따로 있었는데 까틀사 난초같이 소나무처럼 해서 위에 제목을 돌에다 새기고 밑에다가 시를 쓴 것입니다. 이건 제 자작시입니다. 자작시가 좀 됩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새긴 인장을 재료별로 해서 몇 개 여기에 상에 맞도록 차린 것입니다. 요 와당 인장은
이렇게 찍어서 진열을 한 것입니다. 이 인장은 이제 동인인데 석인제, 도자기, 동일인데 동 같은 거 참 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인사 지난달에 해인사에서 새겨달라 해서 동인 새겨달라 해서 요 최근작입니다. 동인입니다. 도자기는 도자기 만드는 거고. 자, 이 정도 일단 하고 저쪽 방으로. 빨리 왔네. 요 방에 있는 건 다 실용 작품들입니다. 제가 이 계기가 된 거는 제가 나무에 서학을 한단 말이에요. 서학을 하다 보니까 현판을 이제 주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판을 해주다 보니까 왜 간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간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인으로 바뀌고 해서 CI까지 글씨까지 쓰고 디자인까지 제가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제목 보면 뭐 CI 사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데 2000년도 15년 전이죠. 이게 바로 저 가까이 있는 아사다라 한식당에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 것 중에 비교적 규모 있게 한 것입니다. 자료는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부자적인 자료는 이제 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CI라는 것은 이 로고 글씨하고 이 심볼 마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C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 쓴 것을 이렇게 간판을 만들고 기타 서식 외에도 쓰고 뭐 차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뭐 이 전용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상징하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사다라는 것은 고조선의 수도를 아사다라 하기 때문에 아사다라에 되는 무시사당의 고조선의 조각을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짜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다가 글씨도 올라오고 이렇게 짜붙이죠. 그래서 아사다라 메터지를 보면은 이 그림의 글씨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가 좀 일반 기업체에서는 쓰는데 보통이 잘 모르죠. 이름을 뭐 그냥 보통 식자 빼가 이래 쓰는데 그보다는 좀 예술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좀 특징이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죠. 이거는 충북 제천에 있는 대안학교 꼽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꽤 됐는데 15년 됐는데 작년에 학교를 옮기고 리모델링하면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기본 CI를 제가 다시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내릴 것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뺐어요. 이제 교훈이고 교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뭐 간판도 만들고 각종 이렇게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본 CI에 들어가요. 이것도 신라 미용실. 이 심볼 마크 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판 한글 영문 해서 전용 패턴은 이 여성들의 머릿결을 상징하는 에밀레종의 이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기본 심볼하고 로고하고 전용 패턴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있는데 청도에 고급 찜질방입니다. 알미떡. 이 심볼 마크 로고에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만들고 이거는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 마크입니다. 화장실 마크. 이렇게 또 재밌게 예술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넣고 나머지는 자료집을 다 해놨어요.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CI를 하면은 이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폼이 넓습니다. 앞에 게 좀 크고 그다음도 작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갤러리 여울인데요. 영문하고 이제 여울을 도장 끝이 해서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쪽 가까운 데 있는 갤러리 이름이에요. 본생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 체형 교정원이 본생원이라고 요 한글 한자를 쓰고 본생원 가지고 요 마크를 만들고 이렇게 명함도 씁니다. 이거 보면 다 설명을 해놨어요. 요 심볼 마크의 의미를 이렇게 써놨죠. 요건 비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산 해운대의 마이스 업종의 마이스를 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젠 커뮤니케이션, 요건 한글, 요거는 영문 해서 이렇게 심볼 마크하고 이렇게 제가 이건 서울의 영상업체입니다. 다이나믹 미디어 텍 해서 이걸 써주고 한글로 쓰고 요건 하기사 대구 출판사 요건 내 스티커라고 서울의 건강식품회사에 이 몰약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나무에서 나오는 액을 가지고 특수약 식용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내 스티커를 한글로 쓰고 영문 쓰고 심볼 마크는 영문 내 스티커를 가지고 나무로 만든 거지. 이 대구 예술상이 상장인데 이 문무학시하고 제가 좀 가까워서 예총 지부장 되면서 상장 이렇게 막 덮어가지고 상장 준다든지 뭐 이렇게 뭐 크리스탈 이런 데 해가지고 상장 주고 이게 좀 그렇지 않냐 해서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글씨로 적자로 하면 좋지 않나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뒤에는 거기다가 내가 그림까지 하나 올려주고 있고 그림까지 올라가 있어요. 저 자료 보여주시죠. 상장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하나 이 관계되는 그림을 그려주고 글씨도 써주고 밑에 붙여가지고 상장으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각종 현판입니다. 현판리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뭐 요거 작년에 했고 요거 최근에 요거는 내가 열흘 전에 한 겁니다. 제 친구 갤러리 오픈한다 해서 요거는 입구 간판이고 요거는 밑에 건물 간판이고 입구 간판이고 요거는 꽤 됐습니다. 이건 한 20년 됐고 요거는 한 연도 2009년이에요. 영남대학교 대학원 입구에 붙어 있어요. 요건 작년입니다. 소음미술관. 이 98년도 권정호 선생 연구실 개관하면서 현판 달아요. 요 시내 다구점 청백원 안에 이 두 개가 있어요. 박가전판, 안현판 있어요. 가명은 요거는 이제 제가 대통령 작품들 가지고 4개를 가는데 보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북거리 이거는 이제 서류판 하고 이거는 다타으로 이렇게 작품이 나는 것이고 스탠드는 사면 돌아가면서 내 작품을 넣어가지고 불이 오도록 그 다음에 석각인데 돌에다 새긴 거죠. 제가 석각을 했기 때문에 돌까지 이렇게 새기는 기술을 이제 알거든요. 이건 시내 이제 방문사트라고 해서 지금 수창중학교 국민학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방문사트 B는 조각가가 디자인하고 저는 글씨는 써가 새기는 중. 이거는 폴리텍 어대학 들어가면 바로 교비로 되어 있고 이건 고령의 장학공원의 입구에 이거는 1999년에 겨울 때 17년 됐습니다. 저 만천동의 흥사관에 우광 선생의 그걸 선생 그 기념관을 만들면서 그때 현판하고 했던 거죠. 요건 3년 전에 제가 요 탁권 용입니다. 제가 했는 비 중에서 대표적인데 저한테 그 뭐 비를 세야 되는 사람 좀 들어있어요. 있는데 제가 많지가 않는 것은 글씨만 써주면 엉뚱하게 새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난 낙관 넣을 수 없다. 내가 다 새기는까지 해주면 내가 써주겠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 글씨 쓰고 새기는까지 내가 저 작품하는 방법 그대로 새겨줍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아주 신경을 써서 오자탈자 하나도 없어요. 네, 1800자를 새기는데 깨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주 막 제가 해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보면 알지만 팩이 거의 뭐 6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석각 중에서는 크지도 모르겠지만 글씨도 뭐 지금 봐도 무리 같고 잘 된 거라 해서 이건 제가 4년 전에 생활 실용 인장이 워낙 험해서 좀 예술화 시키자 해서 실용 인장을 예술 작품으로 한번 한 것입니다. 그때 총 출품수 30점을 일단 그래서 지금은 영원히 16개 있는데 30개를 쭉 나열해서 전시를 하고 지금 나오는 인장은 막 컴퓨터 글씨가 내가 형편없어요. 아주 흉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인장을 저쪽 방에 있는 건 예술적인 인장이고 여기 있는 건 이제 실용적인 인장입니다. 그래서 좀 요새는 사인이 있어가지고 좀 밀리지만은 사인은 사인이고 사인은 뭐 이번 또 허작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볼 땐 그래요. 이건 도장을 이렇게 정중히 찍는 거 이게 이어질 것이고 또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나의 분실이 도장인데 도장 관리가 너무 안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인장을 쓰는 것 중에서 우리 생활에 직접 사용하는 이제는 개인적인 도장도 있지만 공적인 도장도 있죠. 그죠? 갤러리, 미술학원, 연구소, 그죠? 화랑, 신문사, 미술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그리고 뭐 알미등학까지, 아사다라, 알미등, 경북대학교 병원, 재단법인 예총, 그죠? 영남대학교 도서관, 뭐 이런처럼 그죠?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사인이 없습니다. 이거 다 찍어야 돼요. 근데 찍어놓은 거 보면 너무 글씨가 형편없다. 근데 그걸 바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해줄 테니 바꿔라. 아니, 왜 안 하느냐? 귀찮다는 겁니다. 그거 바꾸려고 하면 귀찮대요.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임부터 문제입니다. 대통령임부터 문제예요. 예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서예가들이 할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각종 명패인데,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샘플을 최근에 해서 제가 가장 최근에 해서 바로 들고 나오는데, 완전 이렇게 지금 제가 서울미술관에 제가 선물을 하나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앞에 이렇게 해서 넣고, 뒤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더 새겨주는 거. 그래서 나누면 항상 앉아있으면 본인은 이게 비겠죠. 그래서 그 직업과 관련된 명구를 내가 새겨줍니다. 그래서 서예 미술관이기 때문에 내가 서예에 대한 명구를 이렇게 서산묵회 연주필죠. 먹바다에 벼루배를 타고 분노를 저 서예산을 오른다는 뜻입니다. 서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책이 있을 때는 이렇게 놓고 서고 끝나면 이렇게 또 놓으면은 그냥 예술품 그 자체가 됩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캐리그라피라고 그러는데 책에다가 이렇게 이제 요새 북 디자인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적인 북 디자이너가 있어요. 책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책 자체가 보기가 싫으면은 이게 실패합니다. 내용도 좋고 장정도 좋고 그 디자인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림까지 신경 쓰는데 글씨까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시집 보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갈라놨죠. 그래서 요건 제목이고 요거는 이제 5부로 갈라놓은 것을 그 챕터 사이에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하나씩 잡아놓는 거죠. 또는 글씨를 직접 써서 넣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뭐 행사할 때 뭐 팜프렛 이름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써달라 하는 경우에 이제 주로 팜프렛 이름 제목입니다. 이런 거는 보통 EI라 그러는데 이벤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EI는데 어떤 행사에 관계되는 홍보물 나갈 때 이제 나가는 거죠. 2년 전에 부곡에서 부곡 코미디 영화제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거 CI를 해준 겁니다. 심볼 마크하고 로고, 영문 2층, 3층 이래 해주면 이 사람들이 포스타에도 서고 현수막도 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캘리그라피 요 하나가 행사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모든 뭐 이 미술적인 요소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만약 식자로 찍어놓으면 행사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글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해운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재작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때에서 제가 마크하고 글씨를 이제 써주고 또 이렇게 디자인 요 그대로 해주면 사람들이 요게 필요할 땐 요거 넣고 이거 필요할 땐 이걸 넣고 이렇게. 이건 제작 3년 전에 예총 50년사를 맞이해서 책을 냈어요. 그 책 속에 요건 제자고 예총 국간에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11개 단체에 각 분야 챕터 넘어갈 때마다 제가 이런 형식으로 12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3개만 하고 나머지는 제 책 속에 다 했습니다. 이건 제 작품을 가지고 롤스크린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 작품 모든 작품은 롤스크린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 있고 규격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작품이 이제 비싸기도 하기도 하고 해서 싸기도 하지만 실용적으로도 쓸 수 있죠. 근데 창문을 가리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창문 없이 단독으로 족자하고 같기 때문에 족자같이 감상용으로 볼 수도 있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름막 하는 거죠. 이렇게 뭐 가름막 하는 이런 역할도 쓰고 무대 대형으로 들어가면 무대 세트로도 쉽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예품들은 저쪽에서 지금 실제로 보셨듯이 뭐 경대만 안 나와도 다 저쪽에 다 있죠. 우리 가서는 각종 목재 공예품을 좀 예술적으로 옛날에는 뭐 그림을 새기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글씨를 새기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글씨도 들어가고 그림도 새겨주면 공예품이 좀 품격이 높아갈 수 있지 않나. 시간이 1시간 반 됐습니다. 네. 우리 뭐 서로 비슷하게 한번 보시고 질문 있으면 뭐 현장에서 또 하십시오.